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이셨는데요.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 1부에 이어서 조미혁 쌤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차코치는 요즘 그 취업 준비생들의 하반기 합격을 위해서 아주 발로 뛰고 있다, 열심히 뛰고 있다. 네. 라고 들었는데 네. 민혁 쌤과 아주 여기 써 있네요. 샴 쌍둥이처럼 열일하고 있다. 대본에 쌍둥이. 네. 사실 같은 뭐 쌍둥이 입장에서 머리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친구들. 네, 이런 쌍둥이 없거든요. 요거 이렇게 이런 쌍둥이 또 없기 몸에 때문에 붙어 사실 있죠. CG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실 예. 동대문구에 인기 많은 쌍둥이를 둔다는 건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죠. 같은 이란성 입장에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상당히 스타일리시해졌네요. 머리도 멋있고. 예, 헤어샵을 바꿔가지고 그랬어요? 예, 지적에 맞게 제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TV 취업 상담소 그 고민 신청 방법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제 옆에 있는 이윤주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마지막 방송에 방송 마지막에 그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그래요. 바라겠습니다. 고민도 타파하시고 씁쓸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아메리카노. 행운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질문. 자, 이번 주제는 현대차 직무적성 검사 MAT에 대한 관한 궁금증인데요. 이번 주제도 취업 준비생들의 아주 그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치 프라페님이 보내주신 글이에요. 상반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 썼다가 덜컥 합격해서 이틀 공부하고 인적성에서 탈락한 아픈 경험이 있는 1인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하반기 최종 합격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페인으로 제가 다 풀지 못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 찍었던 것과 인성검사에서 약간 두루뭉술한 답변을 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HMAT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네. 페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페인이었다. 그러니까 다 풀지 못한 나머지 문제를 찍었던 거,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약간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던 거, 이게 본인의 어떤 판단이었어요. 네, 예.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쌤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차코치님부터. 네, 일단은 본인이 원인을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보시면 다 풀지 못한 나머지 문제들을 다 찍었다. 예. 거의 자수한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본인이 찍으면 안 되는 게 정답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적성검사의 포인트인데 본인이 그걸 망각한 채 그냥 고등학교 내신 시험 보듯이 이 문제를 접하신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다 보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무정 인재채용팀장님이 채용 설명회 때마다 하신 얘기가 인성이 중요하다. 얘기를 매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검사를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누구요? 장무정? 장무정 인재채용팀장. 장, 무자, 정자. 준비 네이버 많이 치면 했다. 나옵니다. 어. 네. 준비해야지 뭐. 많이 어쨌든 했네. 이분이 매번 채용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하다. 이 두루뭉술하다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이다를 많이 적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이다. 보통인 친구들이 요즘 많잖아요. 무사안일주의. 예.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파스타 먹을래, 스파게티 먹을래 했는데 뭐 그냥 대충 뭐 아무거나. 대충 뭐 그냥 아무거나. 이런 아무거나 이런 느낌으로 뭐 답을 예를 들어서 나는 변화를 즐긴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매우 있고.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통이다 하면 안 되죠. 아. 이다든 아니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강박증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테면 나는 종종 쉬는 날 미술관에 간다를 매우 간다라고 했는데 한 67번 뒤에 또 나온 거야. 아까 내가 아까 뭐 적었지 하면서 또 그걸 뒤지고 그걸 계속 비슷한 걸 찍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일단 되게 때문에 솔직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죠? 맞습니다. 솔직함이 직업에 대한 고민, 아까 조미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자기 소개서에도 녹아 있듯이 인적성 검사, 특히 인성 문제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송호영. 누구시죠? 또 이 이름 친구 얘기하네. 제가 볼 때 장무영 씨 송호영이에요. 나왔다고 제가 볼 때 이 친구 송호영.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인도 HMI 법인에서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총무. 제 학교 후배 아닙니까?
네, 본인도 아, HMI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치 HMI 있었죠. 프라페님이 송호영 씨라고. 제가 아. 조심스레 짐작해 근데 보는데 남학생인데 피치 프라페는 좀 아니에요. 이분 아닌가요? 공대생 같은 경우면 기계과일 거고 그렇죠. 문과생이시라면 인도라든지 이런 현대자동차에서 그렇죠. 중국. 선호하는 그렇지. 그런 경험만 가지고 자소서 썼다가 덜컥 됐다가 어설프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말아먹는 사이트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안타깝네요. 생각이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정확도를 제일 많이 봐요. 정확도. 네,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서도 6년 전에 입사한 뭐 성수진. 정말 아직 오래 다닐 거예요. 이름 수진. 어지간히 나오네요. 제- 오늘. 네. 그 친구가 제 또 책 오, 추천사도 이런 써줬어. 성수진. 가명으로 이빛나. 그래서 동대문에 지금 빛나. 네, 네. 1등이다. 근데 동대문 본명은 1등 만들어줘. 성수진. 네, 네, 이 친구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좋네요. 20문제 중에서 3개밖에 못 풀었는데 대박. 안 찍었어. 17개. 네. 그냥 그대로 줬어. 안 찍고. 맞아. 그래서 이거야. 저한테는 그렇지. 아, 선생님 자기는 아마 현대차는 그냥 부담 없이 받고 불합격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소에서 아주 저도 했어요 그때 그 아, 당시? 지금 성수진 이빈다는 저도 그래요. 이름으로? 나도 CJ 가명 때, 가명 네, 나도 가명. CJ 때 120문제 중에 80개 안 찍고 80개만 다 맞췄어요. 표집됐어요. 정확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하는데 치고 들어오나? 내 그래서 코너 정확- 내 코너에 아, 내가 왜 얘기하겠다는데 삽상도 왜 있게. 정확도를 동대문 1등이면 보기 때문에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6시간이에요. 인적성이. 힘들죠. H막 같은 경우에 정말 시간이 너무 길고 완전 수능 시험 받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8시 반부터 거의 한 2시까지 진행이 되고 점심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김밥이랑 뭐 이런 거 주는데 그래서 이게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체력도 중요하겠다. 되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시뮬레이션을 앉아서 6시간, 7시간 그렇죠. 제정신으로 있는가도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네, 그럼요. 그러니까 준비 그 기간이 동의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뭐 최소 지금 이미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뭐 홍기찬 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오전 시간대부터 점심 똑같이. 시간대까지. 그럼요.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럼요. 똑같이. 수능 대비할 때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인적성 시험에 약하고 못하는 어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진짜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학생들을 기계. 보면은 아 선생님 저는 인적성은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무조건 IQ 애들이죠. 좋은 친구들, 되게 머리 네. 좋은, 잘 돌아가는 친구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그런 수리력도 느낌의 좋은 친구들. 네, 빨리 그런 풀고 어. 정확하게 풀고. 타일러 같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러 같은 친구. 네, 타일러가 진짜 잘 찍는 아, 분들이 있어요. 이름 좀 대지 마요 좀. 아니 쏙쏙 들어오죠. 그치? 아, 진짜, 오케이. 깡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는 인적성 다 못 푸니까 그냥 나도 대충 서류 되면은 뭐 그때서야 책 사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분명 잘 푸는 분들이 전국 각도에 정말 다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존재하니 여러분들이 빨리 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H맨 문제풀이를 할 때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팁에 앞서서 짧게 생각을 드리자면 네. 이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 임직원들 인성해고나면 한번 쫙 풀게 한 다음에 그 탄착분에 해당되는 현재 임직원들의 준하는 답을 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게임인 거고요. 동시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거기에 맞게 좀 게임 룰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많이 풀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정확도보단 빨리 뭐 제대로 이런 쪽의 어떤 느낌으로 이 게임을 접근하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로 이걸 소화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뭐 시중에 많은 강의나 내용들이 있는데 강의에 풀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이 인적성 문제를 대비하고 풀어야 된다는 점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점만은 분명히 그래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 많지 않아서 두 번째 댓글 가보겠습니다. 송이원님인데요. 각 기업마다 채용 배점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인성에 50점, 적성에 50점이라고 한다면 현대제철은 인성에 70점 주고 적성에 30점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채용 배점이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차코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질문을 보고 지금 매번 시즌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라 되게 좀 대충 보고 이걸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현대 로템 고민이 없이? 예, 그럼요. 고민 없이 그냥 가만 이거 보니까 내 선배는 요거 많이 풀었다는데 떨어졌네. 이 비중이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실제로 현대 로템에서 최근에 나왔던 H맵 공고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공고에 따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열사마다 인적성이나 항목별 가중치 배점이 상이하다라고 그 워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구글링이나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생각을 안 하고 가능하시다. 있다. 예. 아, 굉장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송이 그래요. 듣고 있죠? 알겠어요.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영 쌤도 웃었어요. 굉장히 크게 웃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걸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인성에 뭐 얘기할 줄 90점이고 적성에 10점. 그러면 뭐 적성이 그럼 예를 들어서 80점이면 적성만 열심히 하고 인성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건 가능성이 전혀 떨어지죠. 무의미한 질문이니까 그냥 다 열심히 하셔야 그래도 되고. 저 취업 저기 증문직다 어벤져스 참여한 네. 친구예요.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면 또 안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안 볼라. 야 그거 갖고 안 보면 멘탈이. 두 번째는 저도 포스코에 있을 때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인적성 문제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제가 채용팀에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못 만들어요. 이거는 회사 내에서 만들 수가 없는 그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시간 대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그 문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문제 은행식으로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OMR 카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나와요. 뭐 A 유형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어떤 타입이나 다소 뭐 위험 감수를 뭐 어쩌려는 스타일. 뭐 B형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지원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그런 성향이 지원한 연구개발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페일이에요. 그렇죠. 또는 인성검사,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방송이 어딨냐. 그러니까 인성검사를 했는데 지원한 쪽은 뭐 연구개발인데 해보니까 구매 쪽이 더 맞는다. 그러면 구매 쪽으로 돌려서 합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되는 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에러. 네, 아까 차코치가 판도 오류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코치가 얘기한 대로 일관성에 있어서 어긋나서 거짓말을 했든지 또는 뭐 어땠든지 그래서 아예 판독 불가. 그럼 적성 검사가 100점이어도 불합격. 네, 이렇게 되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롯데 같은 경우도 LTEP이라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인성 검사인데 LTEP에서 불합격이 되면은 면접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패스 페일 개념으로 그냥 면접 전형 불합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성검사에 더 비중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시하지 못할 요소다. 이 부분도.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럭키님인데요. 오래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은 HMET은 상위 몇 %를 자르는 게 아니라 하위 몇 %를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또한 적성의 점수보다는 인성의 점수가 더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까 HMET에서 공간지각 영역을 잘못 풀었는데도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앞뒤로 감사합니다 해서 굉장히 폴라이트한 친구인데 네, 일단 송이원 친구의 친구. 아니 위를 그렇죠. 자르는 게 아니고 네. 밑을 자르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상하위 몇 그렇죠. %씩 커트라인이 있나 봐요. 제가 난독증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무슨 일단 말인지. 네. 민혁 쌤께서 상위를 잘라요?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글쎄요. 이건 제가 뭐 그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부 정보고 이거 내부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갖다가 제가 알 아니 수 없는 해독을 좀 일. 해보자고요. 상위 그러니까 자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상위 그러니까 이 얘기죠. 상위 뭐 한 20%까지는 합격을 시키고 80% 그렇죠. 미만은 불합격을 불합격. 시킨다. 예. 그거가 아니라 커트. 하위를 자르는 거냐, 네. 이게 맞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점수화 시켜서 커트하는 개념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인적성 특히 이제 적성 시험은 머리가 좋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격을 시키는 시험이에요. 적성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확도가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이제 판단 기준이 되니 찍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억지로 끼워 맞출 게 아니라 내 정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질문 중에 보니까 뭐 주위 사람들이 뭐 공간 지각이 어떻다 뭐 저떻다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셔봤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서 뭐 현혹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일반화하면 안 네. 되죠. 공기차세만 그러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게 제가 그 친구가 정말 공간지향 영역을 잘못 풀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이 불가해요. 아니, 다른 지금. 걸 또 잘했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있는 상위 거니까. 하위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네. 100명 중에 뭐 30명 붙이는 거예요. 70명 붙이는 거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뭐가 더 맞느냐를 묻는 거죠. 정확한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그게 둘 중에 굉장히 뭐가 더 아니, 맞냐. 그러니까 잘하는 애를 붙이는 거냐 아니면 못하는 애를 떨어뜨리기 떨어뜨리는 위함이냐.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더 많이 붙이냐 덜 붙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네. 이거는 근데 면접 그냥-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본인이 잘하면 됩니다. 뭘 고민하시죠?
럭키 디테일이 이름 많네요. 그대로 럭키. 예의 자, 바르신 분이어서 가요제 제가 뭐라고 준비를 해야 되죠. 못하겠지만 네, 기대해 어쨌든 봐주세요. 일단 네. 마지막으로 H맷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차코치님께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도 한 분 되게 뽑아주시면 좋아하시네요. 됩니다. 아, 별다방 좋아하고. 달라고 하니까. 예전에 별다방에서 일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저기. 공다방에서 한 걸로 아는데요. 별다방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다. 일단 이런 민혁 쓸데 쌤. 시간 없어요. 이거 어디가 더 나? 별다방 민혁 쌤부터. 백다방. 한번 그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 제가 주변에 H맷으로 합격한 친구들 사례를 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이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같이 스터디했던 전원이 다 지금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공계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서류 통과가 되고 나서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시간에 연습을 했어요. 네. 도서관에 모여서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시간을 재고서 5시간, 6시간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내가 틀렸는지 오답도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해독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구직자분들 보면은 되게 아니라고 게으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늦잠 자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침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물론 뭐 5시간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면 점차 늘려나가야죠. 1시간, 2시간씩 인적성 문제를 푸는 연습을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훈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앞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맞고요. 이미 풀고 있어야 됐던 부분인 거고 뭐 인성검사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하게 작성을 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마다 내가 이게 맞고 틀리고를 가려주지 않는데 어쩌합니까?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평소에 대비할 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더 맞고 덜 맞고가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마음 담아서 아메리카노 당첨자분은 누굴까요? 안 드려도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드리면 없는. 제일 첫 번째 분 피치 프라페 분께 피치 프라페. 피치프라피님. 자, 피치프라피님 박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커피 드시고 더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요. 네. 자, 네, 오늘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그리고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